안녕하십니까. 달리지 않스타 방송국에 들리는 책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시켜드릴 책은 누우면 죽고 걸으면 산다. 맡은 걷기를 체화해라. 이런 책이 되겠습니다. 지은이를 소개시켜드릴 것 같으면 이런 서울대 천문학과를 졸업을 해서 여러 직업을 거쳤습니다만은 83년도에 한약사 자격을 취득을 해서 취득하자마자 이 지리산 강원도 이 방태산 인제 방태산에 들어가서 14년 동안 한약방을 해서 거기서 14년 동안 한 만여 명을 고쳤는데 그 고친 그 과정을 쓴 것이 이 누우면 죽고 걸으면 산다입니다. 현재는 일산에서 한약방을 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이분이 이제 이 책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알으셔야 되는 거, 얘기해야 되는 것은 이 동양의학은 기순환이다. 사람의 몸은 유기체이기 때문에 한 군데가 아프면 거기와 연관이 돼서 다른 곳이 아플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이분에게 어떤 여배우가 찾아오셨는데, 옛날에 유명한 여배우가 찾아오셨는데 얼굴에 10년 전에 종기가 난 것을 어떻게 그걸 치료하려다 보니까 이게 자꾸만 하여튼 유명한 피부과 가서 약을 맞기도 하고 그다음에 주사를 맞기도 하고 근데 잘 안 났다는 얘기죠. 외국에 가보게 되고 10년 지나니까 하여튼 얼굴이 완전히 엉망이 된 것이죠. 이게 화장으로 그냥 진한 화장으로 카바를 했는데 이분이 그거 고쳐진 거죠. 어디가 문제였다? 간이 문제였다는 얘기죠. 그래서 간을 튼튼하게 하고 걷게 했죠. 그랬더니 3개월 만에 나서 얼굴도 깨끗하게 돌아간 것이죠. 그래서 기순환이 중요하고 간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이 일반인도 그렇고 이제 불치병 환자도 그런데 이 마음가짐이 중요하다. 정신이 더 중요하다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이분이 우리가 현대 의학을 너무 믿는다 이런 얘기죠. 의사가 하여튼 CT 찍은 걸 가지고 이 MRI 찍은 결과를 가지고 선생님은 앞으로 몇 달밖에 못 사시겠습니다 라고 하면 그거 정말 믿는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믿지 말고 진짜 죽기 전에 죽었다 생각하지 마시고 하여튼 유럽 이분한테 요양한다고 자리에 누워있으면 반드시 죽지만 죽을 각오로 상기를 걷다면 반드시 살아날 수 있다 이런 마음을 가지란 얘기죠. 그래서 누워만 있으면 말이죠. 결국 면역력, 저항력이 저하되는 것이고 젊은 사람의 경우 말입니다. 이 하루에 1.5%씩 근육의 힘이 저하된답니다. 그러니까 70일이면 완전 근육이 없어 죽는 거죠. 나이 드신 분은 하루에 5%씩 누워있으면 근육의 힘이 저하돼서 20일이면 이제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유럽 의학 아카데미 회원이면서 스웨덴 의대 교수인 백마르크 교수는 침대는 병을 치료할 수 없다. 환자들을 병상에 가둬두는 것이 서양의학의 가장 큰 실수다라고 얘기를 한 것이죠. 그래서 왜 걸어야 하냐? 인간은 옛날에 동물을 잡으면서 사냥을 하면서 태초에 산을 걸으며 진화해 왔기 때문에 걸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현대인은 이 산을 떠나서 걷지 않고 앉아만 있어 병이 걸린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병이라는 것은 한의학적으로 보면 기가 정체돼서 순환이 안 되는 것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제 기가 쌓이는 곳이 간이란 얘기죠. 간. 그래서 이 간이 문제가 되면 피로부터 시작해서 이게 다 문제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정체된 기를 바로잡는 것이 그 첫 번째가 걷기다 이 얘기죠. 그래서 환자에게 무리한 힘을 요구하지 않으면서 자연스럽게 기운 운동을 기운 순환시켜주는 가장 좋은 운동이 걷기란 얘기죠. 그래서 처음엔 어떻게 걸어야 됩니까? 욕심 버리고 천천히 2시간 정도 걸으란 얘기죠. 그래서 이분이 이제 100일을 강조를 했는데 그 100일 강조하는 이유는 말입니다. 이게 습관을 들이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여튼 매일 10km 정도 걸으라는 얘기죠. 그래서 산에서 걸으면 공기도 좋기 때문에 효율적이면 지치지도 않고 그래서 산을 갈 수가 없다면 빌딩 사이로도 걸어야 있는 얘기죠. 그래서 나중에는 말이죠. 되도록이면 배낭을 어느 정도 약간 무겁다 싶을 정도로 걸으면 이 배낭을 쥐고 걸으면 덜 피곤하고 단전에 기가 더 많이 쌓인답니다. 그래서 재밌는 얘기로 약수터에 가실 적에 빈통 들고 가지 마시고 배낭에다 수돗물을 담아서 약수통에 수돗물을 담아서 가서 약수터에는 수돗물 버리고 다시 약수 담아갖고 내려오는 거죠. 그리고 걸으실 적에 말입니다. 되도록이면 이 발바닥이 얇은 거 등산화보다는 장화, 고무신 혹은 맨발로 가니란 얘기죠. 맨발이 왜 좋으냐? 이렇게 보면 발바닥은 제2의 심장이기 때문에 이 발로 디디면 다시 내려왔던 피가 올라간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발바닥은
신체의 각 부위가 다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걸으면 자극을 주면 각 부위도 다 자극을 받아 좋아진다 이런 얘기죠. 우리 먹는 것도 이 사람은 조반석죽이라 아침은 잘 먹고 저녁은 먹는 둥 마는 둥 해라. 왜냐하면 사람도 자연의 일부이기 때문에 해가 뜨면 활동을 시작하고 해가 지면 활동 멈추고 쉬어야 된다는 게 쉬려니까 위장도 쉬어야 되고 간장도 쉬어야 되고 모든 장기가 다 쉬어야 되니까 조금 먹고 그 장기들도 휴식을 취해야 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아침은 반드시 먹어야 된다는 얘기죠. 아침을 안 먹으면 기초 대사율이 3 내지 4%가 안 된답니다. 그러니까 안 되니까 1년에 7kg가 살이 찐답니다. 그다음에 얼마큼 먹어야 될 것이냐? 과식하지 마시고 위에 70%만 먹으라는 것인데 그 70%는 말입니다. 막 식사 후에 100m 달리기를 해도 좋을 정도로 그다음에 어떤 음식을 먹어야 되냐? 입에 맞는 음식이 그 사람에게 가장 맞는 음식이라는 얘기죠. 뭐 가리지 말고 입에 맞으면 다 먹으라는 얘기죠. 자, 이제 책에 나왔던 사례들인데요. 이 마산에서 이제 어떤 박 사장이라는 분이 올라오셨는데 이 사람이 이제 20년 전에 당뇨병 걸렸는데 당뇨병이 잘 관리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10년 전에 이 강경화랑 같이 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처방을 내렸냐면 뭐 한약도 처방을 했지만 그 동네 그 민박집 광욱이네 집에서 민박을 시키면서 하여튼 6개월 있어봐라. 그래서 개인산 약수터까지 12km 산길을 걸어라 왕복길을. 그래서 처음에는 이 사람이 가다가 쓰러졌죠. 박 사장이. 그럼 이제 광욱이가 이 젊은 청년이 부축을 하고 약도 먹이고 이제 가서 하여튼 끝까지 걷게 한 거죠. 그래서 6개월 후에는 하루에 100리길을 걷게 된 거죠. 그래서 8개월 후에는 다 낳고 가셨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지은이의 그 대학 선배가 찾아오셨대요. 근데 이분이 외교관을 하셨는데 이제 은퇴를 하셨는데 보니까 이게 강경화에 걸렸다는 거죠. 그래서 뭐 외국 병원, 국내 병원 다 해도 안 낫던 거 이제 마지막으로 온 거죠. 후배한테. 근데 이분이 왜 하여튼 이렇게 보니까 이 외교관으로서 절제된 이 말과 행동으로다 보니까 이 몸에 쌓였던 게 많은 거죠. 뭐 슬플 땐 슬프고 화낼 땐 화를 못 낸 거죠. 그래서 일단 그것부터 풀어준 거죠. 그래서 선술집에 가서 동네 과부랑 같이 연 3일을 그냥 술을 마신 거죠. 아니 강경화 환자가 술을 마시면 됩니까? 일단 마신 거죠. 아 선배님 이리 주구나 저리 주구나 이렇게 마신 다음에 울분을 풀어낸 다음에 선배님 저 10만인들 따라다니시죠. 그래서 8개월 만에 다 낫다는 얘기죠. 자 이분도 또 재미있는 환자인데 이 서울의 구파발에 사시는 그 사채업자신데 위암 판정을 받았죠. 그래서 6개월 남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전에도 이 사람이 하여튼 다 돌아다녔죠. 이제 뭐 유명한다는 방, 약국, 병원 다들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로 온 거죠. 그래서 뭐 비싼 약 처방 안 하고 그냥 어느 정도 약 처방해 주고 자 그 대신 사업 때문에 사채업 때문에 서울 가셔야 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6개월 동안 이때까지 신세진 사람들에게 매일 점심을 한두 사람에게 사주십시오. 그 대신 구파발에서 정릉까지 그 다음에 인사동까지 매일 걸어서 왕복을 하십시오.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만 1년 만에 완치 판정을 받은 거죠. 그 다음에 이 동네에 70대 노인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10년 전에 이제 이 과음으로 이제 인해서 이제 중풍으로 쓰러졌죠. 근데 이제 이분이 돈이 없으니까 이제 동네 사람들이 뭐 신만이들이 약초를 줘서 이제 어느 정도 나서 이제 지팡이를 찍게 됐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그 한약방을 치르니까 이거 온 거죠. 좀 싼 약 지어줘서 나 좀 지팡이 안 집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조건이 있다. 약 싼 걸 지어주는데 그 대신 말고개를 100일 동안 왔다 가십시오. 아니 어떻게 내 지팡이 집은 사람 하냐? 그거 사람 못 났습니다. 그래서 했죠. 그래서 이 사람이 처음에는 지팡이 짚고도 10시간 걸리는 것은 나중에 100일 되니까 지팡이 없이 3시간에 왕복을 할 수 있던 거죠. 그래서 이 왜 100일이 중요하냐고 중요한가 하면 인체에는 60조 개의 세포가 있답니다. 그런 60조 개의 세포가 새롭게 정보를 받아들여서 체화시키려면 한 100일은 필요하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이 산골 한약방에 6명의 귀부인이 찾아오셨답니다. 대학 동기생이신데 남편들은 다 잘 나가고 있고요. 전부 다
이 골다공증으로 오신 거죠. 그래서 오케이 알았습니다. 치료해 드리겠습니다. 그 대신 타고 온 자동차 다 지금 돌려보내시고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심리 정도의 산길 가는데 30분도 못해 쉬어가자 못 가겠다 난리가 난 것이죠. 그렇지만 하여튼 100일간 여기서 민박을 하면서 산길을 걷게 한 거죠. 방태생과 개인산. 그래서 100일 후에는 설악산 대청봉까지를 가뿐하게 갔다 오신 거죠. 그러면서 얼굴도 좋아지시고 체격도 좋아지고 골다공증 모든 병이 싹 없어진 거죠. 그래서 여성분들에게 제가 바라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이 가사노동, 빨래, 청소 이걸 노동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이게 운동이다. 그래서 열심히 하시라는 얘기죠. 그러면 골다공증 안 걸린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논설위원 부인이 찾아오셨대요. 갱년기 장애로. 근데 이 갱년기 장애는 뭐냐면 기순환이 안 돼서 위에만 머무르는 거죠. 그러니까 위만 뜨거운 거죠. 열나는 거죠. 열 식히려고 땀나고 밑에는 차갑고 결국 기순환 운동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2시간 이상 걷기를 시켰더니 또 걸으면서 소나무가 많은 산, 계곡물이 있는 산을 걷게 했더니 이게 100일 동안에 완전히 나아져서 아주 20대 피부를 가지고 내려가셨다는 얘기죠. 자, 이제 우리 남성들에게 이제 하고 싶은 얘기입니다. 여러분 손녀와 나무꾼 얘기 있지 않습니까? 왜 손녀는 뭐 양반이나 귀족을 택하지 않고 무식한 나무꾼을 택했을까요? 아마도 이 단전에서 오는 이 허리 힘 때문에 그러지 않았을까요? 자, 그래서 이 나무꾼처럼 나무를 매일 지고 내려오지 않습니까? 배낭을 메고 매일 걷고 주말마다 장시간 사냥을 하고 그다음에 나무꾼도 이분 얘기는 이 맹반신욕을 했다는 얘기죠. 네. 나무하고 나서 그래서 15분 동안 강제 기운순환법이라는 얘기죠. 이때 중요한 것은 뭐냐면 들숨이 좀 길게 해라 날숨보다. 그리고 들숨 날숨 사이에 잠깐 숨을 참는데 처음에 하나 둘 셋 100까지 쉬어봐라는 얘기죠. 나중에 1000까지 세면은 백전불도라. 백전 싸워도 쓰러지지 않고 불설이라 싸지 않는다 이런 얘기죠. 나무꾼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김영길 저자는 이 중요한 요소가 양질의 약취와 나물, 깨끗한 물과 공기, 그다음에 과도할 정도로 노동이나 걷기를 해라. 그다음에 마음을 비워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 오늘 다리장 스타 누우면 죽고 걸으면서 산다. 하여튼 걷자 얘기해서 여러분들 저한테 좋은 책 있으면 소개해 주시면 제가 그 책도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